다시 돌아온 광안리 갤럭시 비교. 오늘은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입니다. 카메라부터 AI, 배터리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 과연 이번 울트라 시리즈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먼저 새 제품의 스펙부터 확인해볼게요. 각 제품의 컬러는 이렇게 있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조금씩 커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이즈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건 26 울트라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도와 최대 밝기 주사율은 모두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고 배터리 용량도 동일합니다. 다만 26 울트라는 3.0 초고속 충전을 통해 30분 만에 약 75%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됐어요. 끝으로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면서 내구성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럼 512GB 기준 각 제품의 출시가도 확인해보세요. 이어서 각 시리즈의 변화도 자세히 한번 볼게요. S 시리즈 중 이번 26 울트라가 174.9mm로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갖게 됐고요. 24, 25 울트라에서 티타늄이었던 프레임이 26 울트라에서는 아머 알루미늄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26 울트라는 새 제품 중 가장 둥근 모서리를 갖게 되면서 디자인이 조금 더 매끄러워진 모습입니다. 베젤 역시 26 울트라에서는 더 얇아진 걸 볼 수 있었어요. 카메라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26 울트라에서는 조리개 값이 향상되면서 저조도 촬영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거기에 스냅드래곤 A 3세대였던 24 울트라, 스냅드래곤 A 엘리트였던 25 울트라, 그리고 26 울트라에선 스냅드래곤 A 엘리트 5세대가 탑재됐습니다. 끝으로 이번 26 울트라에서는 공개 전부터 화제였던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 울트라 시리즈들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성능 테스트. 각 제품의 CPU와 GPU부터 측정해 볼게요. 먼저 CPU입니다. 세 제품 모두 10번씩 돌려줄게요. CPU 결과값이에요. 이어서 GPU도 볼게요. (3D) 마크 테스트를 통해 살펴본 새 제품의 GPU 측정값입니다. 싱글코어의 경우 24에서 25로 약 34%, 멀티코어는 약 31% 향상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25에서 26은 싱글코어 약 22%, 멀티코어는 약 18% 향상됐네요. 26의 경우 10번이나 반복해 테스트했지만 점수 하락폭이 가장 적기도 했어요. GPU를 확인해봤을 땐 25는 전작 대비 최고 성능은 향상됐으나 성능 유지력은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 26은 최고 성능은 더욱 끌어올리고 안정성도 완벽하게 회복시킨 듯 보이네요. 속도 테스트. 이어서 각 제품으로 다양한 어플을 실행했을 때 작동되는 속도 차이도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원 부팅이에요. 이어서 포털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유튜브예요. 그리고 은행 앱입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어플을 차례대로 실행시켜봤어요. 그럼 이번엔 같은 영상에 같은 효과들을 넣어 추출되는 속도도 볼까요? 다시 보면 26이 실사용 빈도가 높은 앱과 무거운 작업에서 대부분 빠른 실행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5는 중경량 앱에서 속도가 빨랐고 24의 경우 SNS, OTT에서 나름 빠르게 실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앱 호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카메라 테스트. 다음은 카메라 비교를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피사체를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광각입니다.
24는 실제로 보는 것보다 보정된 느낌이 강해 보이고요. 25는 피사체와 배경의 경계가 깔끔해 보이네요. 26은 질감 표현이나 색감이 실제와 가장 비슷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도 24는 살짝 뽀얀 느낌이 있어 보이고요. 25는 대비감이 명확한 느낌이 있네요. 26은 비교적 따뜻한 색감으로 담아낸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24는 하늘빛이 푸르고 색감이 진하게 담긴 듯 보여요. 25는 하늘, 건물, 나무까지 모두 선명해 보이며 특히 건물의 질감을 가장 잘 찍어냈습니다. 26은 비교적 밝고 화사한 느낌이 들며 노이즈가 적어 보입니다. 24는 연두색, 보라색에서 형광빛이 도는 듯 보이고 타일의 색감도 날카롭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5는 이번엔 채도가 살짝 빠지고 차분한 색감을 유지한 것 같네요. 26은 새 모델 중 대비감이 가장 높고 각 색감을 또렷하게 담아낸 것 같아요. 다음은 초광각입니다. 포커스가 살짝 안 맞은 사진이 있어서 색감 위주로만 살펴볼게요. 24는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고 붉은 느낌이 도는 것 같아요. 25는 24에서 보였던 붉은기가 많이 빠지고 갈색 털도 초콜릿색으로 실제와 가장 비슷하게 담아냈어요. 26은 전반적으로 밝고 화사하며 피사체의 입체감을 잘 살린 것 같네요. 이어서 전면과 후면 셀피 촬영이에요. 24의 경우 피부는 살짝 붉고 윤곽이 전반적으로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25는 붉은기가 빠지고 스킨톤도 자연스러워 보이죠? 26은 배경과 인물 모두 비교적 밝은 듯 보이고 스킨톤은 25와 비슷하게 자연스러움을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 셀피 촬영이에요. 아무래도 후면은 센서가 크다 보니까 기기별 특징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24의 경우 여전히 붉고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색감은 화사해 보여요. 25는 다소 어둡지만 현장의 밝기나 그림자 정도를 현실적으로 담아낸 것 같고 26은 피부 표현, 얼굴의 윤곽을 입체감 있게 찍어낸 듯 보입니다. 이번엔 접사 촬영이에요. 24의 경우 선명도는 약간 아쉬운데 검은색 점과 흰색 바탕 컬러의 대비는 확실해 보이네요. 25는 질감 표현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 검은색 점의 외곽선도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26은 색감과 질감, 선명도 모두 또렷해 보이네요. 어두운 환경에서 저조도 촬영도 볼게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26의 밝기예요. 자세히 봤을 때도 느껴지는데 24의 경우 대비감이 강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보이고 약간의 노이즈도 보이죠? 25는 과한 대비감을 줄이고 색 표현도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26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실제 인쇄율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담아냈고 종이의 질감도 잘 표현했습니다. 줌 촬영도 볼까요? 먼저 5배 줌이에요. 이어서 10배 줌입니다. 다음은 30배 줌이에요. 마지막 100배 줌입니다. 손떨방 촬영도 해볼 건데 이번엔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26 울트라에 새롭게 적용된 수평 고정 촬영 덕분에 360도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수평값을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26 울트라에서는 스캔 촬영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접힌 부분과 손이 함께 찍힌 부분은 AI로 이미지가 처리되면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스캔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으로 26 울트라에서는 가상 반사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실시간으로 조명 컬러부터 색이, 각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AI 테스트. 갤럭시 하면 AI. 각 제품의 AI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개체 이동입니다. 특정 이미지를 옮겨주고 결과를 볼게요. 세 제품 모두 눕기도 깔끔하게 따지고 이동된 부분의 빈 곳도 자연스럽게 잘 생성되었네요. 집도 옮겨봤을 때 세 제품 모두 동일하게 잘 이동됐죠? 더 작고 복잡한 피사체를 옮겼을 때도 뒷배경과 흡사한 모습으로 빈 곳을 잘 채웠습니다. 이어서 물 위에 놓인 배도 옮겨볼까요? 배가 사라진 부분의 물 표현이 꽤나 자연스럽고 26의 경우 천막의 그림자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냈어요. 다음은 개체 지우기입니다. 역동적인 사진이었던 만큼 생성된 부분의 해상도는 세 제품 모두 조금씩 아쉬워요. 그래도 생선 매대의 느낌은 잘 살려서 채워낸 것 같은데 인물 옆에 있던 양동이는 24와 26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유지한 반면 25는 모호하게 생성된 부분이 아쉽네요. 이어서 복잡한 건물의 간판도 지워볼게요. 25와 26은 건물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생성한 듯한데 24는 다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엔 유리창, 그림자 표현이 관건인 사진도 볼게요.
그림자 부분은 모두 자연스럽지만 뒤쪽 새로 생성된 빨간 간판은 24, 25에 비해 26은 잘린 부분이 있어서 살짝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피사체의 형태가 애매한 사진도 지어볼 거예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26의 능력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 작업도 해볼게요. 먼저 케이크의 빈 부분을 생성할게요. 원했던 느낌은 24와 25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사과를 그려봤는데 만들어낸 이미지는 셋 다 퀄리티가 높지만 창작자의 의도는 24가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린 생선의 머리도 그려봤어요. 세 제품 모두 이질감은 느껴지는데 이번엔 25가 그나마 자연스러운 것 같죠?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꽃의 종류도 바꿔볼게요. 정확히 어떤 꽃인지 모르게끔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꽃 생성은 모두 잘했지만 들고 있는 손은 24와 25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그려가며 확인해봤는데 26 울트라는 텍스트 프롬프트 기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훨씬 편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졌으니까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 확인해볼게요. 그럼 26만 진행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상황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텍스트로 입력해서 살펴봤는데 명령어의 오타, 띄어쓰기 등 사소한 입력 실수에도 문맥을 흐름대로 파악해서 생성을 아주 잘 해내는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오디오 지우기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결과를 볼까요?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 오디오 지우개 촬영입니다.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 오디오 지우개 촬영입니다.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 오디오 지우개 촬영입니다.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 오디오 지우개 촬영입니다. 참고로 이번 26 울트라에서는 시청 중인 유튜브 영상에서도 오디오 지우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예요. 다양한 명령어를 입력해보고 결과를 볼게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 알려줘. 모두 비슷한 거리에 있는 카페들을 잘 추천해줬어요. 현재 영화 상영작 알려줘. 정보량의 차이는 있지만 오류 없이 잘 찾았네요. 이번 주 날씨 알려줘. 이번 주를 물어봤지만 24는 오늘 날씨를 알려줬네요. 25와 26은 무난하게 잘 알려줬어요. 제미나이를 통한 기본 명령 정도는 세 제품 모두 수월하게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26 울트라는 더 복잡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배달 주문을 시켜볼게요.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장바구니에 담긴 메뉴 삭제하고 맥도날드 빅맥 세트 1개, 사이드 코울슬로로 변경하고 음료는 환타, 초코 추러스 하나 추가하고 프렌치 후라이 하나 추가해서 한 집 배달로 주문해줘. 더 복잡해진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잘 해내지만 아직까지 그 속도는 조금 더딘 것 같았어요. 조금만 빨라지면 앞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주문하는 번거로운 과정에선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발열 테스트! 각 제품으로 같은 활동을 했을 때 후면의 발열 정도를 확인해 볼게요. 세 제품 모두 작동시켜 주었고 열화상 카메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개 모두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26의 발열 범위가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약 20분 사용했을 때 최종 온도는 26이 가장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세 제품의 배터리 잔량을 30%로 맞춰준 뒤 모두 동일한 활동을 이어가 줄 거예요. 과연 아슬아슬한 잔량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제품은 누가 될까요? 먼저 세 제품 모두 30%로 맞춰줬고 시작해볼게요. 일단 8K 동영상 촬영부터 돌려봤어요. 총 30분 촬영했고 이때 각 제품 잔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SNS도 똑같이 진행해줬어요. 또 유튜브도 시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제품의 잔량입니다. 그럼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8K 영상 촬영을 다시 해볼게요. 추가로 촬영을 해보니까
24 울트라가 먼저 방전됐고 이 시점에서 남은 두 제품의 잔량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진행을 해줬고요. 25 울트라가 이어서 방전이 됐네요. 살아남은 26 울트라의 현재 잔량입니다. 그럼 26도 털어봐야죠. 드디어 26 울트라도 방전이 됐습니다. 새 제품의 사용감, 환경, 활동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보너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번 26 울트라에서는 새롭게 적용된 신기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적용과 동시에 엄청난 환호를 받았던 기능이죠. 그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시중에 판매하는 사생활 보호 필름이랑 비교해보죠. 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설정해줬고 25 울트라에는 필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좌우에서 확인했을 때예요. 두 제품 모두 양옆에선 제 기능을 잘 해냈고요. 그럼 상하도 봐야죠. 먼저 아래로 숙였을 때 필름은 적용이 되지 않은 거고 위로 들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에서는 지정 앱, 활동 등에서 자동으로 이 기능이 켜지게끔 설정을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 최종 결과. 오늘은 이렇게 24 울트라부터 새로운 26 울트라까지 비교해봤고 최종 결과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성능 측정을 했을 땐 26 울트라의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사용 시 고해상도 작업, 게임 등을 자주 이용한다면 체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덕에 15개의 여러 활동을 실행했을 땐 각 제품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26 울트라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촬영 결과물을 비교해봤을 때 24 울트라는 전반적으로 강한 대비감과 강렬한 느낌이 들었고 특정 사진에 따라 붉은기가 많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25 울트라는 두 제품 대비 비교적 중립적이며 자연스러운 색감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24에서 보였던 붉은기를 많이 걷어낸 듯 보였고 그 덕에 밸런스가 잘 맞아 보였어요. 26 울트라는 조리개 값의 변화 덕분인지 대체로 밝고 입체감이 살아난 모습이었고 명암 차이나 질감 표현도 두 제품에 비해 퀄리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주관적인 광안리의 해석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AI 능력을 살펴봤을 때 난이도에 따라 각 제품 편차는 있었지만 직접 그려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선 24 울트라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26 울트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 기능은 원하는 방향을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물 역시 훨씬 자연스러워진 듯 보였습니다. 또한 오디오 지우개 기능으로 일상적인 잡음은 세 제품 모두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26 울트라에서 제미나이로 앱 사용 명령까지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후면 발열 온도는 낮게 유지하면서 같은 30% 잔량으로도 더 오래 버텨준 제품은 모두 26 울트라였어요. 다만 이는 제품의 사용감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각 제품의 출시가도 확인해보세요.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